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서울 인디애니페스트 영화제 특집, 영화제 전에 방송을 다 끝내야 하지만 늘 하다 보면 영화제 끝나고까지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비행 감독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입니다.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 감독님 소개를 드릴게요. 앞에 김소비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김솔비이고요. 이번에 살면서 처음으로 만들게 된 작품인데 영화제에 선정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제목은 멍게입니다. 멍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수지가 누구야를 감독한 김정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김선배 감독님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직 학교를 재학 중이신 거면 그럼 이 네. 졸업 작품이 아니에요? 아니신 거네요? 네, 졸업작품이 아닙니다. 과제작 같은 건가요? 일단 제가 경기대잖아요. 네. 경기대에서는 2학년 때 한 번 졸업작품의 예행 연습 겸 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정도를 체크하는 용도로 진급작이라는 걸 만드는데 진급작? 그때 이제 시험 삼아서 한 번 만든 작품이 멍게고요. 오. 출품하게 된 계기는 교수님이 보시고 좀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이제 씨앗에 제 작품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다음번에도 하실 때 새벽 비행에 또 출품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한 번의 기회가 또 남아있는 야, 네. 과제작. 아니 진급작. 저도 진급작. 특이한 이름이네요. 음. 진급작 이런 시스템은 좀 특이한데. 네. 이번에 영화제에서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김정현 감독님은 졸업작품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수지가 누구야?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워낙 뮤지컬을 좋아하다 보니까 꼭 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또 이렇게 작품에 대한 얘기 해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길게 약간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지가 누구야는 이제 하머라는 신입 사원이 브러쉬 컴퍼니라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입사하게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지 씨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그런 거를 업무를 맡게 돼서 이제 찾으러 가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아무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얘기세요? 이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를 보면은 제가 한창 좀 진짜 나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놀 때는 막 와하하 막 웃다가 막 좀 교수님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는 좀 차분하게 조용히 있다가 약간 다양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간극이 조금 너무 크게 느껴져서 진짜 나는 누구지? 막 나는 좀 깔깔 웃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차분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고 뭐 명확한 이유는 없는데 문득 이게 다 나의 모습이겠구나. 이 다양한 면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수지가 누구야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뭔가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지만 살짝 넘어가서 멍게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멍게는 해양 생물인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별미잖아요. 멍게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해양 생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식물이든 곤충이든 그런 해양뿐만 아니라 이제 육지 생물에도 관심이 많고 기본적으로 생물학에 상당히 흥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멍게라는 생물의 생태를 언제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자유로운 올챙이였다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 바위에 따닥따닥 붙어서 사는 멍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 고민하고 있던 진로의 문제하고 살짝 겹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꿈이 좀 많이 컸어요. 뭐 세계를 호령하는 천하를 호령하는 예술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때마침 그때 그게 약간 너무 큰 꿈이라는 걸 깨닫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던 때라서 그 모습이 약간 우리 현대사회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꿈을 포기하고 사회의 한 토니바퀴가 되는 과정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멍게라는 작품을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면 멍게도 먹는 거 좋아하세요? 멍게를 먹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보는 건 좋아요. 아, 보는 거를? 네. 아, 되게 특이하시고. 보통 멍게를 보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보통 먹는 거를 좋아들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그 척살 생물? 척삭동물. 네, 척살 동물. 이게 그러면 그 인간이랑 멍게랑 그러면 같은 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아, 그래서 되게 저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아, 그럼 우리가 멍게랑 같은 종류의 생물이구나. 막 그렇죠. 사실 저희 올챙이였다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도 이 작품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네. 그 유튜브 보고 처음 알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보통 개구리만 올챙이 뭐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부분 되게 신기했고 난 그래서 평상시 이거 먹는 거 좋아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뭐 해산물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멍게는 취향이 안 맞아서 먹진 그러니까 않고요. 이게 안 좋아하시는군요. 이게 멍게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게 멍게가 맞아요. 매니아들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못 먹어요 이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이제 그런 영상을 보신 다음에 아이디어 얻으셔가지고 이제 작업하시게 된 거군요. 생긴 건 좋아합니다. 생긴 거를? 네. 주황색 울퉁불퉁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아니, 근데 생물을 좋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보통은 무슨 강아지 좋아해요, 뭐 고양이 좋아해요는 많이 들어봤어도 생물을 좋아해요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웬만한 동물은 다 좋아합니다. 히드라도 좋아해요. 히드라? 그럼 곤충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난 무서워하는 사람 보통 무서워하지 않나요, 많이? 그쵸. 보통은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 물론 뭐 벌레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다 좋아하시는 건가 보네. 그러니까. 네, 다 좋아합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이제 그런 아이템을 딱 이렇게 찾았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너무 사람 같다는 멍게가 어떻게 사람 같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딱 작품 보고 나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디테일한 그 정보들이 깨알같이 박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어찌됐든 저는 이게 뭐 졸업 작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졸업 작품 땐 더 네. 높은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에 아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만드는 거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저- 4학년 때 졸업 작품 또 이제 네.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를 이제 배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졸업 작품 이제 기획하시고 이러는 타이밍인가요? 네, 지금이? 네, 맞아요. 그럼 또 어떤 졸업 작품이 나오죠?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또 않아. 생물이 나오나요? 졸업 작품에도?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식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물. 아예 그 시리즈로 하셔도 되겠는데? 연작 시리즈로? 그러게요. 저는 아까 전에 사실 수지가 누구야 김정현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설정 같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회사 이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름도 좀 어떻게 지으셨는지? 회사 이름이나 이제 직원들 이름 네. 같은 거요. 이것도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어떤 회사를 할 것이냐 이거는 이 회사 컨셉 자체가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그래도 얘네가 씻고 살진 않겠나 싶어서 브러쉬 뭐 빗자루라던가 뭐 칫솔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 회사면 되겠다 싶어서 브러쉬 컴퍼니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주인공 이름은 너무 보이는 대로 하마여서 하모가 됐습니다. 하마 귀엽죠. 맞아요. 귀여운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그 감독님 이제 뭐 링크 보내주셔가지고 예전 작품 러브 앤 크리스마스 이것도 봤거든요. 네. 봤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랑 감독님 그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 그런 느낌이랑 너무 닮았어요. 이게. 전작이요? 예.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약간 좀 산타가 루돌프로 이제 그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러브러브 그런 분위기인데 확실히 이게
본인 닮게 그리는 게 있나 봐요, 감독님들이. 아 진짜요? 근데 네. 놀랍게도 네. 그 러브 앤 크리스마스의 캐릭터 네. 디자인은 네.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래요? 하셨어요. 그냥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가지고. 진짜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네요. 예. 칭찬이에요. 칭찬인 거죠. 칭찬인 거예요. 아니 되게 이미지가 막 부드럽게 이렇게 러브러브하게 이렇게 디자인돼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난 감사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본인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예술 작품들 했었는데. 보면 왜 묘하게 감독님들 닮잖아요. 캐릭터나 그러니까. 인물들이 보면. 음. 근데 멍게 감독님한테 닮았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멍게는 닮을 수가 없지. 그 귀엽잖아요. 귀엽죠. 닮으면 귀엽지. 좋으신 거예요. 네, 아니 감독님들 인상이 그러시긴 한데 솔직히 인상이 그러시긴 한데? 아니 귀엽다고. 근데 어. 솔직히 작품 안에서 멍게 귀엽진 않았어요. 귀엽던데요? 어. 이렇게 따뜻하게 붙어있는 거 귀엽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 나는 생겨가지고 그 머리. 그냥 멍게가 멍게처럼 생겨가지고 귀엽지는 않던데. 물도 이렇게 쭉. 아, 저는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취향이 좀 다른 걸로 하죠. 네,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예. 아까 캐릭터 이름 이어서 꼭 예, 말하고 예, 싶었던 예. 게 그 직원 중에 나무 같은 애가 있어요. 귀여워. 근데 걔 이름이 추리예요. 아 추리. 추리. 아 추리. 그 이름이 추고 네, 성이 리인데 네. 이거를 김수정 네. 감독 겸 애니메이터님이 이 음. 아이디어를 내주셨어가지고 좀 귀엽게 추리. 추리 어. 가자 귀여워. 해가지고 이거는 꼭 말해야겠다 싶어서 그럼 수지는요? 수지. 수지요? 네. 수지는 약간 신들린 듯이 온 이름이라 아 수지. 그냥 아 수지로 해야겠다. 이게 수지라는 이름이 되게 독특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또 많이 쓰는 이름이어가지고 맞아 약간 영어권이나 이런 네. 데서도 쓰이는 이름이라 이게 한국의 연예인 분들 중에도 이 수지라는 이름 갖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옛날 분들 중에서는 강수지. 아 강수지 너무 옛날 분인가? 아니. 강수지야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모르신대요? 아 몰라요? 아 보랏빛 향기 너무 그런가? 한번 불러봐 주세요. 네? 아씨 그 내가 노래방에서 18번 곡이긴 했어. 오. 불러보자. 아니야. 아니야 그 버전으로 부른 건 죄송합니다. 아니지만 우리를 어쨌든 믿어서. 그렇고 그래서 뭐 수지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그 편하게 아니면 되게 보편적으로 막 이렇게 딱 꽂히는 이름이면서도 좀 그런 이름인데 이거는 약간은 좀 그런 거를 의식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네이밍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딱 자연스럽게 네, 좀 부르기 편한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수지로 정하긴 했는데 이걸로 정하고 나니까 수지로 하면은 받침도 없으니까 외국어로 말하기도 편하겠다 싶어서 아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정했습니다. 외국 분들 이름 중에 또 수지라고 또 많이 또 쓰시는 이름이기도 하니까 가끔 이 뮤지컬로 만드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뮤지컬을 좋아해서. 맞아요. 아니 좋아는 하지만 좋아하는 거랑 만드는 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딱 입학을 하고 네, 1학년 때부터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던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 졸업 작품을 하게 된다면은 첫째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할 것이고 둘째는 인간형이 아닌 걸 할 것이다. 이 두 개를 계속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약간 저의 로망 같은 거였어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노래도 돈도 만들어야 엄청 되고. 들지. 이거 작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작곡은 멜로디 라인이랑 네. 가사 초안은 제가 해서 아 진짜요? 네, 해서 이제 양은채라는 작곡가님께 이거 추가 작곡이랑 편곡 부탁드려서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래부터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네, 진짜 직접 작곡에도 참여를 하실 정도면. 멍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다큐 같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나레이션으로 아, 따라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건데 사람들의 모습이 또 보여지고 그쵸. 그 뒤로 또 이제 멍게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 설정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고민해서 하셨는지. 그게 제가 사실 고백을 하자면 애니메이션은 잘 안 봐요. 애니메이터인데 네. 애니메이션 잘 안 봐요. 아 그런 건 그래요? 많아요. 네. 그런 건 많아요. 그런 건 많기는 하죠. 저는 이제 2D 애니메이션보다는 실사 영화 단편이나 아니면 이제 장편 영화를 주로 즐겨보는 편인데 사실
제가 처음에 멍게 스토리보드를 이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휴학을 했어요. 네. 네. 중간에 휴학을 했어요. 근데 네. 휴학을 하기 직전에 진급자 콘티를 짜오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걸 까먹고 안 한 거예요. 까먹고. 까먹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진급작의 스토리보드를 개강 한 달 전에 이런 과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멍게라는 소재를 제가 노트에 써놨던 걸 발굴해서 그거를 쓰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단순히 나열되는 방식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그때 봤던 드라마 중에 리전이라고 아 리전. 네. 그 마블 계열로 그러니까, 나온 건데 근데 네. 그래요? 거기서 약간 주인공이 막 이상해지면서 이미지가 교차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쵸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도 쉽겠다 싶어서 스토리보드를 그렇게 급하게 짜고 아. 개간을 한 거예요. 야 근데 그 작품을 그렇게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상상력이 정말. 거기서 또 아예 힌트를 얻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네. 표현에. 굳이 서사적으로 풀 이유가 없다는 걸 그때 그 드라마 보고 알았어요. 그게 약간은 조금 실험적인 요소가 있는 드라마였죠. 네, 마블 맞아요. 작품 치고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저하게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전혀 연상이 안 되는 그 연관성을 갖다가 그럼 평소에도 이제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네. 마블 작품 좋아하시나 보네요. 마블은 안 좋아하는데 리전은 좋아해요. 마블을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리전을 볼 수가 있지? 볼 수도 있죠. 아니 이제 이게 좀처럼 교집합이 안 되는 이게 작품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블 작품을 좋아하다가 찾아가다가 이제 리전도 보게 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작품을 또 보셨구나. 흥미롭네요. 그래도 잘 방법을 찾으셨네요. 네.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쭉 해 그냥 전개 쭉 했으면 병렬로 연결했으면 사실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쵸. 이거를 이렇게 교차되면서 약간 같이 보여지니까 되게 직관적이면서 오히려 잘 맞아요.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꿈도 참고를 많이 했어요. 꿈이요? 네, 왜냐면 꿈에서는 약간 장면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순간순간 나오는 장면들로 내가 뭘 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독특한 꿈을 꾸거나 그러면 꼭 다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좋은 습관이네요. 어떻게 큰일 보면. 났다. 네, 맞아요. 일단 꿈 얘기하면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요. 자고 일어났을 때 꿈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독특하다 싶으면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적어놔야 뭔가 나중에 써먹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웃긴 게 그 꿈을 꾸면은 꿈을 깨고 나서 직후에는 생각이 생생한데 조금만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꿈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재밌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누운 자리에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꿈을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에 일어나요. 안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좀 까먹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일어나서 그때 다시 이제 적는 거죠. 적어서 뭐해요? 저도 기록해요. 요새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어릴 때는 많이 했어요. 감독님도 꿈 많이 꾸세요? 저요?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사실 좋은 건데 꿈을 안 꾸. 잠을 잘 잔다는 그 작품 얘기잖아요. 스타일이 여기는 꿈을 많이 꾸신다고 하니까 그 이해가 되고 여기는 안 꾸신다고 하니까 딱 이해가 돼. 어떤 점에서? 그러게요. 들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린 꿈 같은가요? 꿈 뭔가- 좋죠. 네. 뭔가 아니 그게 이어지지 이제 않고.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는 아닌데 스타일이 다르시고 근데 뮤지컬 영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 딱 틀에 딱딱 맞게 해야 되거든요 작업을. 안 진짜. 그러면 뭐 음악을 또 사전에 작곡을 하고 그걸 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꿈의 이미지는 무슨 말이에요? 꿈도 얼마나 논리적인가요? 김소배 감독님이 조금 아까 말했지만 꿈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자체가. 딱딱 끊어지지만 그 네. 안에는 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네. 그 예전에 그 곤사토시의 파프리카 같은 작품 봐도 진짜 좋아요. 나 하루 종일 얘기했을 때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꿈이었잖아. 난 곤사토시
감독님 가지고는 내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이 방송 그냥 음. 들어보시면 파편화되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오늘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곤사토시의 파프리카를 그런 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맞아요. 아,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인셉션 같은 영화도 보셨나요 혹시? 약간 제 취향 아니에요. 아, 그건 취향이 아니고. 네. 아, 이터널 아. 선샤인 같은 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 혹시 어떤 건지 알겠어. 파프리카는 좋아하는데 맞춰봐, 그런 맞춰봐. 작품 싫어.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 네. 힌트를 드리자면 정말 제 마음에 들었고 이미지가 좀 파편화되어 있고 네.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 뭐지? 최근 건 아니죠. 로드 팬티즈 나왔어요. 못 맞힌다. 아, 나 나 맞출 이거- 생각이 없어요. 저 아, 영화 나- 잘 안 보거든요. 나 이런 거 못 맞추면 잠이 못 자. 근데 그래도 되는 막 거예요. 갑자기 막 머리에서 막 맴도는데 막 저는 제목이 단편만 맴도 생각이 안 나네. 애니메이션 단편만.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더 라이트하우스. 아니죠. 그거 최근작은 아닌데? 네, 근데 네. 최근에 추천 리뷰를 보게 돼서 나는 그래서 최근작이라고 해서 올해 작품 안에서만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혹시 최근작이라고 했나요? 최근에 본 거라고 하셔서 최근작이라고 그치. 생각하셨어요. 아, 네. 그 라이트하우스 그거는 저도 블루레이가 있는데 집에 저도 몇 번을 봤죠. 음. 그러니까 어떤 류를 좋아하시는지 알겠다. 이게 뭔가 완결된 스토리 라인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거 딱 강렬한 그 이미지, 맞아요. 인상. 술 이런 거 네. 위주로. 맞아요. 파프리카라는 그런데 작품도 멍게도 그렇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스토리가 막 그러니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터널 션샤인이나 이런 거는 별로지. 기본적으로는 좋은 작품이지만 취향이 이제 안 맞으신 거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취향이 되게 확고하시네요 생각보다. 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취향이 굉장히 확고하신 것 같고. 그 멍게란 작품 나는 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멍게 먹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출발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는 거지. 근데 완전히 다른 루트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멍게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안 좋아한다고 딱 말씀하셔가지고. 예. 나는 아까 눈치 없이 내가 먼저 물어봤거든.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 거. 되게 그 앞으로도 작품이 많이 기대가 되네요. 시리즈 너무 재밌겠다. 약간 네, 해양생물 시리즈, 멍게, 해삼 막 이렇게. 실제로 그런 류가 뭐라 그러죠? 본인의 취향이 확고하신 분들이 그게 3D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중에. 해삼도 귀엽죠. 귀엽죠. 네. 제가 또 해삼도 해삼 먹는 해삼? 것도 좋아해요, 심지어. 예, 위협하면 내장을 품잖아요. 그쵸. 맞아요. 전 제가 본 건 뭐였냐면 걔가 밤이 되니까 내장을 밖에 내놓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뚝 건드리면 쑥 들어가요 안으로.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난 먹는 건 좋아하는데 보는 건 싫어. 자기 내장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어쨌든 외계의 애완동물 같지 않아요? 여기 오늘 이렇게 약간 선을 긋고 싶은데 취향이 나랑은 왜? 그러니까 꿈 얘기 안 좋아하시는?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시리즈를 만들면은 되게 재미난 그 연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혹시 뭐 졸업 작품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결이 되시는 거 저번에 아까 참 식물 소재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가 되네요. 멍게는 제작 기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멍게는 비하인드가 있나요? 네. 3개월 걸렸는데 3개월? 네. 사실 엄밀히는 너무 중간에 많이 놀아서 작업한 기간만 하면 한 1개월 반 정도? 잘하면 시리즈 만들 수 있어요. 야, 내가 이거는- 왜 여쭤봤냐면 시리즈를 만들 기간이 길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동화가 딱- 많지 않아서 그 정도만 나온 거고요. 아니 그 어찌됐든 이게 딱 그게 되네 되시는 분이네. 소재나 이런 게. 이제 동화 안 만나도 돼요. 이게 재밌잖아, 당뇨라고. 아니, 그래서 우리 시리즈 만들자. 아니 그러니까 김정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게 뮤지컬 그러니까 평소에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네, 엄청.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참이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참이요? 나도 참이? 네, 참이. 참이. 참이라고 있는데 제가 모르시는구나. 나도 요즘에는 그런 거 볼 시간이 농담한 없잖아. 거예요. 제가 친구 따라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그건 봤는데.
재밌죠. 네, 그건 봤는데. 거기에 이봄소리라는 배우님이 계세요. 이번에 아. 그분이 이제 여자 주인공 역할로 나오셨는데 너무 노래가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뮤지컬 어워드에서 네. 참이라는 극에서 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게 인생역이라고 음.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네. 아 이거 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졸업 작품 하는 그 해에 하는 거예요. 아, 참이를.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인스타에 있는 모습,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현실로 나와서 나 대신 나인 척, 약간 옹고집전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이게 국내 창작 뮤지컬. 맞아요. 노래도 너무 좋아서 수지가 누구야도 이거 노래를 레퍼런스로 BGM 같은 것들 해달라고 네. 요청을 드리기도 했어요. 작업하실 때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뮤지컬. 작업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작업량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동화치고 원하고 하는 게. 이게 분량도 6분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네. 원래는 10분이었는데 아,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치, 딱 좋아요. 10분도 나올 수 있어. 뮤지컬 영화니까 10분도 나올 수 있어. 수지를 다양하게 더 바꿔가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원래는 수지 모습도 좀 더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물고기 눈으로 본 수지, 막 어안렌즈처럼 보여주다던가 뭐 벌의 겹눈 같은 거 있잖아요. 겹눈으로 본 수지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폐기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 작업은? 이거는 진짜 딱 1년 정도 걸렸습니다. 혼자 작업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포함해서 4명으로 4명이서? 했습니다. 그래도 청강의 시스템이 또 잘 돼 있어가지고 팀으로 이렇게 작품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한 학년에 뭐 학생 수도 엄청 많고. 근데 저는 정말 그 청강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아, 그래요? 저의 그냥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했어요. 왜요? 원래는 모으고 싶었거든요. 헬퍼 시스템 있는 건 아시죠? 네. 헬퍼도 모으고 싶었고 다른 팀원도 모으려고 했는데 이게 프리 프로덕션이 좀 많이 길어졌었어요. 그래서 콘티가 진짜 한 6월까지 계속 고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돼야 이런 작품이다 하고 다른 작업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드릴 컷들만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인원을 구하진 못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계속 하던 대로 하게 됐어요. 야. 그럼 마지막에 되게 급하게 계속 작업을 하셨겠네요. 그 작업량이 많이 들었다는 게 딱 그런 네. 마감은 있을 거고 그 안에 다 작업을 하려면 이게 약간 집단 지도, 아까 집단 그 지성? 제작 시스템인데 이게 청강 마칠 수 있었는데 청강의 그 조작 만드는 시스템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하셨구나. 너무 아쉽죠. 근데 되게 엄청나게 잘 그러니까 나왔어요. 저희 팀원분들이 힘내준 덕분에. 그 팀원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일단 배경에는 길정현님이라고 네. 러브 앤 크리스마스 아, 그 캐릭터 디자인했어요. 그러면 같은 청강 그 학생은 아니시고? 다 같은 청강 학생이에요. 같은 청강 학생인데. 4명 다 청강대생이고 네. 길정현이라는 친구가 레이아웃이랑 배경 위주로 했고 네. 오승현이라는 친구랑 김수정이라는 친구가 같이 네. 애니메이팅 했는데 김수정이라는 친구는 이번에 상영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별별 지구 탈출쇼. 네. 여기가 다 보셨으니까 난 못 봤거든요. 못 봤고. 정말 멋진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야, 그러니까 친구가. 저기 다른 분 거 도와드리면서 이제 본인 작품도 완성을 한 거네요, 그럼? 맞아요. 그러면 그 여기 도와주신 스태프분들은 그 기존의 친분으로 인해서 급하게 투입된 분들인가요, 그럼? 다 같이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없다길래 네. 그럼 나랑 하자 하고 꼬셔가지고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김소정 감독님이라는 분은 자기 작품도 또 만들어 내신 거네요. 아무튼 이게 그 쉬운 선택의 작품이 아닌데 이것도 보면 작업량이 많을 수 있고 또 이제 뮤지컬 영화라는 게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거든요. 사실. 녹음은 먼저 하셨어요? 일단 넘버를 먼저
부탁을 드려서 이제 키가 되는 뭐 하팀장의 노래라던가 수지가 누구야라는 이 두 노래를 먼저 이제 의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음원에 맞춰서 이제 액팅을 치고 이제 효과음 같은 건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멍게는 어떻게 그 목소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음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에 이렇게 싹싹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음원을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푸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음원을 제공을 받았고 그리고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네. 크몽이라고 아, 크몽. 네. 거기서 크몽. 성우분을 고용을 해서 음. 녹음을 입힌 거예요. 어떠셨어요? 녹음할 때 직접 현장에 계셨죠? 아니요, 일단 아,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네, 제가 아. 대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음. 드리고 그걸 또 이제 녹음본을 받아서 네. 입힌 거죠. 아, 뭐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네, 네. 디렉션은 하신 아니 김섭영 거고. 감독님은 거의 이제 혼자 거의 제작을 하신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근데 1인 제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아 이게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되게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그러면. 네, 솔직히 더 많은 역동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요구를 하셨지만 네. 제가 안 됩니다 하고 밀고 나갔고요. 아까 듣기로는 3개월 중간에 좀 쉬신 것 같던데. 네, 뭐 적당히 뭐 이렇게 네. 즐거워야 되니까 일단 진급작이라는 건 졸업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약간 소위 좀 속되게 얘기해서 꿀을 빨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가지고 꼴을 빨아서 아니, 영화에 올렸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연출을 참 많이 고쳤어요. 아니 그러면 이 진급작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 통과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없고? 중간 점검이에요. 아 그냥 중간 점검? 네. 뭐 이게 뭐 만약에 작품이 퀄리티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잘 나오면 네. 잘했다. 못 네. 나오면 그러니 하고 너 어떡할래? 너 2년 후에 어떡할래? 막 이런 소리 듣고 이제 넘어가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약간 네. 아. 좀 학교가 워낙에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여가지고. 아 그래요? 오.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자기 점검은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치를 해놓은 거구나. 약간 졸업 작품을 애들이 아무런 사전 대비 없이 그냥 들어가면 좀 시간도 없고 뭐 다른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많이 힘든 경우가 생기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다 하고 살짝 맛보기 스푼 주는 용도이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이 진급작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학과 학생들이 다 해야 이걸 돼요. 안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해당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죠. 아 해당 이게 그럼 그게 필수 과목이겠구나. 네, 필수. 보통 그런 식으로 장치들을 많이 하시죠. 아 그렇게. 그럼 결국 한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하는 거네요. 2학년 때 한 번씩. 어찌됐든 무조건 뭐 두 작품은 해야 졸업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죠? 진급작이라 이거라. 근데 청강도 작품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학교 그 학년별로? 학년작처럼? 좋은 작품 너무 많던데. 저희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 2년 전부터는 1학년 학기작이 필수가 아니게 됐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다녔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 학년 때마다 한 번씩 이 필수로 학기작 2번에 이제 졸업작 1번 이렇게 했어요. 러브 앤 크리스마스가 1학년 때 작품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2학년 때. 2학년 때. 네. 보니까 여기 레츠고 썸머 바캉스 네. 여기에도 이제 뭐 참여를 하셨던데. 이거는 네. 제가 휴학을 했을 때 휴학 또 무려 휴학을 하셨을 때. 휴학을 했을 때 일단 애니메이팅을 놓으면 또 안 되기도 하고 네. 이것도 그 김수정 음. 감독의 작품인데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애니메이터로 참여하게 된 작품입니다. 거의 뭐 매년 작품을 하신 거네요. 어쩌다 보니 음. 그렇게 됐네요. 아니 뭐 사실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졸업을 하면은 또 그런 기회가 또 좀처럼 많이 또 찾아오질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마감이 있고 이래야지 또 움직이고 여기 김섭희 감독님도 뭐 아까 중간에 오셨다 그러지만 마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완성을 하신 거고 이게
효율적으로. 예, 마감이 있어야 돼. 뭐든 마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예. 두 분이 되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또 접합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작업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다를 수 있는데 또 꾸준히 이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 그럼 김소비 감독님은 다른 분들 작품에는 참여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네, 없어요. 아.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로. 아니 그러면은 제가- 김소비 감독님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가요? 다른 친구들은 저처럼, 왜냐면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러닝 타임도 짧고 동화도 적어서 그냥 저 혼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좀 이제 보통의 작품처럼 극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서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근데 팀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감독 한 명의 뭐 이렇게 스텝처럼. 저희 학교에서는 팀으로 작업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별개로 다 진행을 하되 뭐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헬프를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폭방해서 야 내가 도와줄게 뭐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제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죠. 졸업 작품도 그렇게 해요? 졸업 작품도 혼자서 하나요? 아니면 졸업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팀으로 뭉쳐서 하는 경우를 보긴 봤는데 진급작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졸작도 혼자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오. 학교마다 뭐 좀 약간 시스템이 달라서 청각 학생들 막 너무 많으니까. 청강은 또 시스템을 그것도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나름대로 그 학교 대부분 분위기에 학교들이 맞춰서. 근데 혼자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다른 학교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좀 중요하겠죠.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여야지. 막 너무 큰 작업이면 혼자 하기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근데 뭐 김소비 그쵸. 효율성 있게 김소비 감독님은 효율을 좀 김소비 감독님은 또 연작 시리즈를 만드시려면 또 혼자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해졌어. 연작을 만드는 걸로. 다음 시리즈 해삼 이미 해삼 땅땅이 됐어요. 해삼 아니 언제 나와요?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모아서 상영을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뭐 말미자 히드라 겐지 스나방 뭐 이런 아, 식으로. 그렇죠. 다 돼 있네. 그 우리 저기 몇 주 전에 방송에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연작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베이삭 감독님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 같은 경우만 해도 연작이잖아요. 그게 저 시리즈. 네, 시리즈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도 나름 이제 자기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본연이가 오늘 또 두 분이 다 이렇게 생물이나 동물 뭐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렇죠. 뭔가 캐릭터들이 다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그 김정현 감독님은 동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동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의도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계속 네. 동물이 된 거는 의도한 게 아니고 수지가 누구야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을 보여주려고 다양성. 한 건데 사실 동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요 캐릭터들이 좀 식물도 있고. 편한 걸로 하려다 보니까 동식물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약간 안내데스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지털스러운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제일 손에 익은 동식물 위주가 됐다. 그럼 뭐 혹시 뭐 이렇게 반려동물 같은 것도 키우세요? 아니요. 아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시고. 기르고는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또 이게 또 기르시는 분들은 작품에도 이렇게 묘하게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보면. 아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두 분이 살아있는 걸 다 좋아하시는 거죠. 아 재밌네요. 이게 두 분 작품이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한 분은 뭐 꿈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한 분은 또 뮤지컬이라고 하는 건 딱 이게 어떻게 보면 틀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이제 이런 작품도 잘 녹여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창작 뮤지컬까지 챙겨보실 정도면 완전히 이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앞으로도 재미난 작품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수지가 다음에도 이런 뮤지컬 작품을 좀
하시고 싶으신 생각 있으세요? 지금 차기작으로 생각 중인 게 있기는 한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거라서 아, 가사가 나오는 뮤지컬 형식은 아닐 것 같고 그래도 음악이 좀 들어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부정적인 감정일 때 노래하면은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난 너무 너무 화가 슬퍼. 나 하면서 노래 부르면 보통 근데 뮤지컬에서는 막 화가 날 때도 노래 부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그 네. 감정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지니까 아, 부정적인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하려면은 뮤지컬은 좀 어렵겠다. 이번에 상영된 두 분의 작품이 되게 짧은데 그 안에 되게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네, 먼게도 그렇고 어쨌든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새벽 비행 작품들을 보면 너무 소재가 다양해요. 예전에는 같은 학교면 좀 비슷하거나 뭐 이제 흔히 학생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대부분 좀 약간 비슷하다. 소재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비슷하고 뭔가 그 고민에 대한 깊이 이런 것도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올해 작품들 너무너무 다 재밌는 거예요. 보면서 그 같은 학교 작품들인데도 다 너무 좀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먼게도 그렇고 먼게도 되게 짧은 얘기인데 그 안에 어떤 성찰이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내가 뭔가 딱 이렇게 머리를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수지가 누구야도 그러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람들이 본 나에 대한 이미지도 다양하고 나도 누군가를 볼 때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포착해서 각자의 스타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새벽 비행 두 분 감독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다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들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 듭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테니까. 진짜 이미 보셨겠죠? 네. 이미 보신 그러니까요. 보신 네.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고. 이 미스테리함 이게 무슨 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의 작품들이 다양해졌는가? 네. 네. 아니 뭐 매년 느끼는 거지만 되게 소재도 다양해지고 표현 방법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예년과 다르게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올해는 또 특히나 또 그런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예. 나도 이제 봤다는 전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 보진 않았습니다. 설정 다 이렇게 설명해 그쵸. 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예. 상황 설정 또 설정은 지금 들어가야지. 영화제 끝나고 나서 너무 좋다 영화제 끝났다 영화제 끝났다 아무튼 아니 제가 이번이 아니지 얼마 전에 그 서울패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그 개인 작가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팔로워하는 어떤 작가를 만나러 그 어마어마한 줄과 이거를 1시간씩 기다려서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기다려서 그냥 온다는 사실이 저는 이제는 조금 시대가 옛날처럼 뭐 하나만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좀 개성들이 더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럼 본인도 간 거잖아요. 저도 갔죠. 그러니까. 되게 얍삽하게 들어갔어요. 사실 안 기다려. 너무 줄이 길길래 처음에 이렇게 섰다가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 약간 못 견뎌하는 스타일인데 줄을 너무너무 못 세우는 거예요. 이 줄을 좀 정리를 아니 어디가 끝인지 또 모르겠는데 직업병에 또 맞아. 발동하는 거지. 끝의 줄이 어딘지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혼란스러워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하여튼 그러고 있는 걸 못 보겠는 거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지. 성격 같아서는 가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거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서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날 것 같아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안 보겠다. 이제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또 아는 분이 거기서 안에서 부스를 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왔지만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랬더니 네. 자기 이거 해주겠다고 자기 초대권 있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쉽게 전 얍삽하게 들어가서 얍삽하게 구경하고 나왔죠. 그랬는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른 부스보다는 개별 작가들의 부스를 목표로 이렇게 막 다니고 막 인스타 팔로워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아 그런가요? 우리의 시대다. 그렇잖아요. 독립 애니메이션 작가들, 감독들 다 개인의 개성이 담겨 있고 뭔가 뭘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작품들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옛날과 그쵸. 다르게 누군가를 막 쫓아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스타일로 막 이렇게 풀어낸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 더 재밌고 그럼 그런 걸 또 보는 사람들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다. 그러니까요. 이제 감독님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시면 그런데도 막 쫓아다니시고 이제 작업물도 이제 공개를 하시고 이러려면 또 많이 또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조금 되면 꿈도 꿔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꿈을 꾸려면 잠을 좀 자야 돼요. 하루에 3개는 꿔야죠. 아유 숙면을 못 취하시는 건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어? 재밌어서 승명을 취할 수가 없어. 아니 그게 좋은 게 아닐 건데 이게 꿈을 많이 꾸는 게. 그렇죠.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참 재밌답니다. 약간 창작의 고통이죠. 그렇죠. 아, 좋다. 감독님은 딱 뭔가를 딱 던져주면 그 해석을 하시네. 아, 좋네요, 그러면- 좋아. 네. 다음 주 방송에서는 우리 이제 꿈의 꿈에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뭐 지금은 또 프로이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돼? 꿈의 해석이게? 프로이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이트를 좋아하진 않고 융을 좋아해요. 칼 융을 좋아하는데 프로이트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갈라서요. 그 뭐 같은 정신분석학 했던 사람인데 칼륨. 네, 칼 융. 많이 들어봤는데. 이름만 알아. 네. 아니 많은 자,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희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맞춰야 네, 되는데 또 저희가 엉뚱한 소리. 일주일 동안 좀 공부 좀 해서 돌아올게요. 뭐 네. 농담이고 뭐 저희가 프로이트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치. 다음 주에 네. 이어서 오늘 못다한 싫어하지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하면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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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